가끔씩 이제 저희 세무사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가 시행 쪽 그래도 기장이나 아니면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대출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간략하게나마 금융 대출 용어 같은 거, 시행 관련 대출 용어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즘에는 거의 사장됐습니다. PI라는 대출이 있어요. PI가 뭐냐면 이제 계약금 대출인데, 옛날 같았으면은 시행하기가 참 좋았던 시절 같은 경우는 내가 계약금도 없는데 시행을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에코티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약금을 빌리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금융권에서 PI를 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부기관이나 아니면 사채 쪽이죠. PI라고 분류가 되는 대출들은 그래서 조금 많이 위험하고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계약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PI로 많이 쏴줬던 이유가 분양이 거의 무조건 됐으니까 PI로 쏴줘도 이제 이자율만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은 이제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PI 대출이 좀 평행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PI는 거의 사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이 다 죽어다 보니까 PI를 쏴서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계약금이면은 이걸 담보를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담보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소유권 등기가 뭐 넘어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브릿지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그냥 쏴주는 거예요. 브릿지 대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브릿지 대출이 나오면 거기에서 PI를 회수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빠져나가는 식으로 채권자분들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구조를 짜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요즘에 뭐 PF 쏴줄 때 에코티 일정 부분 이상은 무조건 요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PI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 대출 각 물어보시려고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는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사채 시장에 가서나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시중에서 요즘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브릿지 대출이죠. 브릿지도 요즘에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브릿지도 잘 안 나와가지고. 브릿지가 뭐냐면 이제 계약금은 냈어요. 계약금은 냈는데 이제 토지 잔금 대출을 보통 브릿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잔금 대출보다는 근데 좀 더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LTV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최소 10%에서 20%를 쏘면은 브릿지 대출이 나오고, 브릿지 대출은 이제 한마디로 브릿지가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연결고리 대출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본 PF가 나오기 전에 토지 잔금까지만 이 브릿지로 잠깐 막고 잔금이 치러지면은 그 이후에 이제 본 PF가 나와가지고 이제 브릿지도 상환을 한 다음에 PI가 됐든 브릿지가 됐든 이 대출들은 다 사라지는 구조가 이제 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브릿지 대출까지 금리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위험하니까. 본 PF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 사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준공까지는 어지간하면 난다는 소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앞선 단계인 PI가 됐든 브릿지가 됐든 이런 단계들보다는 본 PF가 더 안정화된 단계다 보니까 금리가 이 브릿지보다는 본 PF가 좀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브릿지도 요즘엔 별로 없는 이유가, 사업성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브릿지를 이제 금융권에서도 쏴줄 텐데, 요즘에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현장들이 막 옛날만큼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본 PF에 대한 설명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브릿지까지는 그래도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그 땅 담보대출이라고 봐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본 P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없는 부동산의 분양성을 담보로 근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PF라고 봐야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사업성의 가치를 어떻게든, 미래 가치를 여기서 땡겨와가지고 지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PF인 건데, 지금부터 PF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담보대출성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내가 이 금융 용어를 배울 때 이거를 미확정 담보부 대출이라는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냥 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시설대라는 대출이 있어요. 시설대랑 이 본 PF랑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대는 이제 한마디로 순수하게 이제 지어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담보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면, PF는 분양성까지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좀 대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본 PF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건축비에 부대되는 비용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반면에, 시설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설, 이 건물에 짓는 도급 금액 정도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PF보다는 시설대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겠죠. 왜냐하면 담보 가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게 시설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구분 자체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디서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걸 알아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이런 거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좀 가끔씩 있다 보니까 가끔씩 금리도 물어보시는데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PF 같은 경우에는 7% 안짝으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뭐 사업성이 안 나오면 8% 10%까지도 올려야 이게 대출이 사업성이 난다고 대주단에서 판단을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대출인지 아니면은 1금융권 대출인지 1금융권 PF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금리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금리를 좀 천편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지만, 딱 그냥 생각을 하셨을 때 안정도에 따라서 대출은 금리는 달라진다. 무슨 말, PI가 제일 높겠죠? PI는 제가 가끔씩 브릿지 나오기 전에 50% 그냥 쏴줘야 된다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PI를 만약에 5억을 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2억 5천을 붙여가지고 7억 5천으로 리턴을 해줘야 PI를 쏴주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뭐 많이 봤고, 브릿지도 거의 상당한 이자를 자랑하죠. 15% 막 20%까지도 봤으니까. 본PF는 그래도 10%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이상 되면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대주단의 사업성도 중요하겠지만 시행사의 사업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지는 시장 상황의 이제 금리 환경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네. 근데 뭐 50%를 붙여서 쏴줘야 된다고 했는데 법정 최고금리 이자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대주단은 또 뭔가요? 먼저 법정 최저 이자는 분명히 있지만서도 사실 수수료의 형식으로, 실제로는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주선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취 수수료라든지 이런 선이자 명목으로 이걸 어떻게든 떼가가지고 금리 제한법을 좀 우회하는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주단은 뭐냐면, 이게 PF 정도 되면 사실 한 개 금융기관이 이거를 감당하는 액수가 안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새마을금고 대출이 대주단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땡땡 새마을금고라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 현상에다가만 자기네들 금융자산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 새마을금고는 50억이에요. 이번에 쓸 수 있는 이 사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게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 새마을금고는 50억, B도 50억, C도 50억 해서 10개를 모으면 500억이잖아요. 500억짜리 대주단이 필요하면 대표 대주단이 됐든지 간에 누가 선봉대 같은 대주단이 한 게 세워져가지고 이 사람이 모으는 거예요. 아, 이쪽 새마을 손 들어, 저쪽 새마을 손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주단을 안 모으고 단일로 쏠려면 최소한 1금융권은 돼야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PF는 대부분 다 대주단이 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PF보다는 시설대를 받는 기업이 훨씬 많겠네요. 아, 근데 그것도 아닌 이유가, 이제 시설대를 받는다는 소리는 돈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현금이 많을수록 PF를 받을 유인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내가 현금이 굳이 많은데 이자율이 높은 PF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PF를 받았다는 소리는 현금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다 보니까 시설대를 받아서 하면 당연히 좋겠죠, 사업성은. 금리가 그만큼 싸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돈이 많다 보니까 PF를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